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신박한 아이템인 벤노의 신형 기어 헤드랑 또 새롭게 출시되는 노보플레스 보레드 3종, 그리고 기존 제품이긴 한데 B3 보레드까지 5가지 제품을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크기를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들을 쫙 일자로 배치를 해봤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했었던 벤노 사이언보드 헤드이고, 요거는 사이언보드 나폴레옹 헤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거 리뷰하긴 했는데 그 뒤로 요 나폴레옹도 제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거 나폴레옹 받은 뒤로는 얘보다는 얘를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벌써 막 기스가 엄청 많이 났는데 이게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게 아주 머리를 잘 써서 만든 제품 같아서 이것도 좋다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리뷰할 제품들은 이쪽인데 보시는 것처럼 크기 차이가 상당하죠. 이렇게 경량급 삼각대에 쓰라고 만든 헤드는 아니고요. 조금 더 크고 튼튼한 삼각대에 쓰라고 만든 헤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기어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주문을 해서 배송 받으신 분들이 꽤 많고,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이거 꽤 부피가 있는 제품이었구나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경량급 헤드 대비해서는 제품군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이 이번에 새로 출시될 노보플렉스 MBB H234입니다. 당연히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가격도 올라가고 무거워지고 부피도 커지지만 스펙도 더 좋아집니다. 지지 하중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거는 기어 헤드이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형 삼각대인 B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어 헤드부터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사실 이 제품은 기어 헤드와 보레드가 결합이 된 굉장히 신박한 제품이거든요. 일전에 벤노에서 이거 사이언보드 출시할 때부터 뭔가 뻔한 제품만 나오던 삼각대 시장에 좀 새로운 카테고리, 혁신적인 제품들을 출시하려는 노력들이 보여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기어 헤드라는 제품 자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간략하게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바로 딱 알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알카 스위스 혹은 도브테일 방식으로 플레이트를 장착을 하고요. 삼각대를 구매를 하시면 안에 기본적으로 플레이트 하나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장착을 하신 다음에 일반적인 보레드라면은 락을 풀고 각도 조절을 해가지고 수평 수직 맞춘 다음에 잠궈서 락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슛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보면 노브가 있죠. 왼쪽을 잡든 오른쪽을 잡든 똑같아요. 이 노브를 조작을 하면은 수평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눕고, 반대로 가면 이렇게 이제 눕는 거죠. 이렇게 눕는 건데, 그러면서 이 수평이 안 맞을 때 수평을 딱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15도, 이쪽으로 15도라서 전체 30도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평이 안 맞을 때 사사사사 해가지고 딱 맞추는 형태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또 반대쪽에 노브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걸 돌리면은 이제 카메라가 이제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이렇게 들죠. 반대로 내리면은 요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움직여요. 돌리면은 고개를 이렇게 아래로 숙이게 되고요. 자, 이러면서 수직을 조정하는 건데, 이렇게 수직을 조정하면서 수직이 미묘하게 안 맞을 때 탁 이렇게 정확하게 수평 수직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그 수평 수직을 딱 맞춰야 되는 차트를 촬영할 때 보통 기어 헤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게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분명히 장점이지만, 또 하나의 큰 장점이 볼 헤드 방식에 비해서는 내가 한번 세팅해 놓은 구도가 잘 틀어지지 않는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어요. 볼 헤드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건드려도 이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망원 렌즈 사용하면 되게 심하잖아요. 물론 이 기어 헤드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고, 좀 망원 렌즈 쓰다 보면은 이거 전원 껐다 켰다 하면서 메모리 카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배터리 넣었다 뺐다 하면서 조금씩 틀어지긴 하는데, 볼 헤드보다 훨씬 그 틀어짐이 적고요. 그리고 아무리 무거운 렌즈를 달아도 얘는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렌즈 중력 때문에 자꾸 카메라가 아래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쳐박는 그런 현상을 굉장히 아주 극단적으로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볼헤드보다도 몇 배나 쉽게, 동일한 성능이라면, 동일한 가격대라면 볼헤드 대비해서는 훨씬 억제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장점인데, 다만 이제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제품이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는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에는 전혀 대비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정해진 구도를 촬영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고 편하고 좋은데, 일단 피사체가 움직이는 상황, 내가 구도를 바꿔야 되는 상황에는 이게 도저히 대응이 안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이 제품은 밑에 볼 헤드가 있으니까 이 볼 헤드를 풀어서
그때 내가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빠르게 피사체를 따라가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90도로 눕는 것도 가능하고요. 기어 헤드를 사용하면서 이 버티컬로 촬영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볼헤드가 밑에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급할 때는 이걸 풀어서 볼헤드처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기존에 이제 기어 헤드 활용을 할 때 그런 점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기어 헤드를 이런 다른 볼 헤드 위에 플레이트를 장착을 해가지고 박아서 헤드를 2개 썼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 그 기어 헤드로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밑에를 풀어가지고 볼헤드로 작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삼각대 위에 헤드가 2개 놓여져 있다 보니까 보기에도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아무래도 이제 진동 같은 거에도 좀 약했거든요. 불편하기도 하고 뭐 좀 미관상 안 좋은 것도 있고 실용적으로 안 좋은 것도 있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애당초 볼헤드 자체가 내장이 됐기 때문에 일단 미관상 보기에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이 삼각대 이 중심부에 좀 더 밀착할 수 있으니까 훨씬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빼고,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삼각대 위에 쓰일 때를 대비를 해서 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일단 이거 풀어볼까요? 전체를 풀어보게 되면 제가 이거 빡빡하게 고정해놨는데 어이쿠 됐다. 제가 엄청 빡빡하게 해놨거든요. 자, 이걸 풀면은 기본적으로는 요 밑에 하단 그 결합부 플레이트가 굉장히 두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좀 얄쌍한 이 하단부 결합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자, 이 상태로 다른 그 삼각대에 마운트 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요거를 풀고 이 상태에서 여기 나사를 구멍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두꺼운 결합 부분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일체감이 있죠. 그래도 조금 이 사이언버드 대비해서는 큰 느낌이 나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시 사이언버드 헤드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단 결합 부분 자체가 완전 원형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각이져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그 도브테일 플레이트, 알카 스위스 플레이트처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은 다른 볼 헤드 위에 도브테일로 결합을 하듯이 이거를 장착을 해서 락을 걸면은 다른 헤드 위에 이거를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활용을 할 때 단일로서 들고 간다, 다른 볼 헤드 없이 요거 기어 헤드만 하나만 가지고 간다고 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왜냐면은 기어 헤드라는 게 이제 피사체가 움직일 때 원래 대응이 안 돼서 잘 안 쓰던 그 물건들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볼 헤드로서 작동을 하니까 부담 없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삼각대에 내가 활용을 할 때, 다른 삼각대에 잠깐 기어 헤드로서 활용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삼각대 들고 가고 얘는 별도로 챙겼다가 필요할 때만 여기 위쪽에 도브테일 방식으로 장착을 해서 잠깐 사용하고, 필요가 없으면 그때 해제를 해가지고 다시 가방에 집어넣는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평 조작하는 거는 이쪽을 잡든 이쪽을 잡든 똑같아요. 여기서는 왼쪽으로 15도, 오른쪽으로 15도, 전체 30도 범위 내에서 수평을 조작할 수 있고, 수직 같은 경우에는 노브가 똑같은 크기로 뒤쪽에 있는데 역시나 돌리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뭐 위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도가 아까보다는 작아서 8도, 위로 8도, 아래로 8도, 전체 16도 범위 내에서 조작이 가능하고, 얘는 조금 더 많이 돌려야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사실 이게 0도를 지나갈 때 한번 탈칵하고 걸리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기어 헤드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눈금자를 보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0도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건 호불호가 갈리는 측면이 아무래도 그런 기능이 있다 보면은 이 0도 부분에서 한번 탈칵하면서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지금 기어 헤드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쓱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도 부분에서도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 다만 0도를 지나가고 있는지는 반드시 눈금을 봐야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단점, 호불호가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플레이트를 고정을 하는 방식이 좀 특이한데, 그냥 돌려서 고정하고 돌려서 빼는 건데, 돌리다 보면 이걸 뺄 때 돌리다 보면 일정 구간에서 딱 하고 걸려요. 더 이상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풀면은 이 플레이트가 해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잡아 당겨서 돌리면은 그때는 풀립니다. 끝까지 풀면은 이때는 이제 부드럽게 해제가 되고, 아무래도 이 기능은 일종의 락 장치로서 잘못해서 카메라가 추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 같고, 잠글 때는
이거를 잡아당겨서 돌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잠글 때는 무시하고 힘을 한번 더 주면 쓱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잠글 때는 편하게 잠그고 풀 때는 잡아당겨야 푸는 걸로 이 카메라가 추락하는 걸 좀 방지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서 이 패닝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걸 나사를 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돌려놓으면은 이렇게 상단에서 패닝이 가능한데, 패닝이 하단에서 가능한 것과 상단에서 가능한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 하단에서 패닝이 되면은 내가 아무리 각도를 잘 맞춰놨다고 하더라도 내가 맞춰놓은 수평 수직을 무시하고 패닝이 되면서 수평 수직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건 수평 수직을 맞춰놓은 위에서 패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맞춰놓은 수평 수직을 유지하면서 패닝이 된다는 정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이 패닝은 되더라도 여기 위에서 돼야 돼요. 많은 헤드기어들이 이 아래에서 패닝이 되는데, 아래에서 패닝이 되면은 기껏 맞춰놓은 수평 수직이 살짝 패닝되는 순간 다 무너지거든요. 당연히 위에서 돼야 됩니다. 요거는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세로로 촬영하는 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세로로 버티컬로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이 노브를 돌려서 이 상단 패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끄덕끄덕 상단 패닝이 가능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물론 이거를 패닝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별도 표현을 못 찾겠어가지고 그냥 상단 패닝이 가능하다라고 이번 영상에서는 칭하도록 하고, 그게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레버가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이 하단에 있는 노브랑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더 조이려고 하는데 안 된다 하면은 들어 올려서 위치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서 조이시면 됩니다. 그럼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된 이유는 아무래도 공간이 한정적이니까 아래처럼 노브를 크게 만들 수 없고, 그러면 노브가 작아지면 이게 돌릴 때 손가락이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파서 꽉 잠기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나름 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뭐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최선은 다한 것 같고, 또 하단에 요거 볼헤드 풀고 조일 때는 여기 있는 레버를 돌려서 이걸 이제 풀어주면 이렇게 움직이죠. 조일 때는 요거 이렇게 조이면 되는데, 가끔 이게 조이다가 끝까지 왔는데 더 안 돌아갔는데 꽉 조여지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요 파란색 다이얼을 들어 올리면 위치가 조절이 돼요. 위치를 조절한 다음에 다시 더 꽉 조이면은 됩니다. 아시겠죠? 가끔 이 파란색 레버를 돌리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데 이거 돌리면 안 됩니다. 이거 풀어지면은 이게 오작동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헝겊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잡아서 꽉 다시 조여줘 주셔야 되니까, 이거를 돌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얘를 들어서 이 하단에 있는 요 레버 위치를 조절해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끝까지 갔는데 좀 덜 조여진 것 같다, 혹은 끝까지 갔는데 좀 덜 풀어진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들어서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더 풀어주고, 조일 때도 끝까지 갔는데 안 조여진 것 같아, 그럼 들어서 레버 위치를 조절해주고 다시 이거를 조이고,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지, 이걸 자꾸 돌리다 보면은 이 나사 자체가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스펙이 페이로드겠죠. 페이로드는 6kg 정도라서 평이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6kg 정도면은 뭐 대부분의 카메라 렌즈 조합은 거뜬히 버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보셨겠지만 상단에 수평계도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재가 보통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 안에 그 기어 부분은 황동으로 제작을 했대요. 제가 또 이제 황동이라고 하면 되게 환장하는 사람이긴 한데, 황동이 이제 정밀하게 가공하는 것도 아무래도 좀 더 쉽고 소재가 비싸고 무겁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또 열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게 굉장히 억제가 되거든요. 뭐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기어는 이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파츠이기 때문에 그게 열에 의해서 팽창되거나 수축되거나 그러면 작동할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황동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또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래저래 이 제품은 정말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이고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독일 브랜드 노보플렉스와 벤노가 콜라보를 해서 만든 MBB 시리즈들인데, 보시면은 벤노 밑에 디자인드 바이 노보플렉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MBB H2, H3, H4인데 뭐 기능적인 면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점을 저는 찾지 못했는데, 다른 점은 당연히 볼 헤드의 크기겠죠. 이 가운데 볼이 크기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 H2에 비해서는 H4는 굉장히 두툼하고 이 상단에 있는 이 몸체 프레임 바깥으로 상당히 튀어나와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크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잡았을 때 아무래도 무게도 좀 차이가 납니다. 얘네는 아직 출시되기 전이라서 예약 판매 기간 중이고요. 예약 판매 기간 중에는 출시 가격 대비 좀 저렴한 가격에 미리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펙표를 보시면 역시나 제일 중요한 차이는 볼의 지름이고 MBB H4 같은 경우는 44mm, H2 같은 경우는 36m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페이로드에서 즉 지지 하중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 H2 같은 경우에는 5kg 정도이지만은 H4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kg까지도 버티게 됩니다. 사실 볼헤드의 크기가 좀 차이가 나고 또 무게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무게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기껏해야 뭐 0.2kg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페이로드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굳이 H2를 사실 필요 없이 바로 H4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가격이 H2는 10만원대 중반이고 예판 가격이, 그리고 H4 같은 경우는 20만원대 초반이라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대 제품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디자인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누구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최상단 정중앙에 수평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기초 세팅하시면 되고, 여기 이상한 게 있는데 이거를 탁 밀면은 안에 있던 육각 렌치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육각 렌치 없어가지고 촬영 못하는 상황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끝자락은 좀 얇아요. 그래서 이 볼헤드에 있는 이런 구멍들, 나사들 조이는데 활용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벤노가 이 육각 렌치에 되게 진심인 것 같아요. 항상 육각 렌치를 어딘가에 넣어놔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장착을 하실 때 이거 아까 기어헤드랑 똑같은데 기어헤드보다는 노브가 좀 더 커가지고 이게 잠그고 풀 때 좀 더 편합니다. 아무튼 잠글 때 걸리는 구간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돌리면 더 돌아가고요. 그럼 고정이 되죠. 풀 때도 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춰요. 그럼 이때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빠지진 않습니다. 빼고 싶으면은 이거를 당겨서 돌려야 빠지고요. 그럼 그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거가 가능하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카메라가 추락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패닝이 두 군데 다 가능한데 여기서도 패닝이 가능하고 여기서도 패닝이 가능해요. 근데 하단 패닝과 상단 패닝은 상당히 역할이 다릅니다. 이 하단 패닝은 위에 볼헤드 세팅을 무시하고 패닝을 시키는 것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패닝은 볼헤드 세팅을 고려해서 패닝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세로 사진을 촬영을 할 때 벌티컬로 해놓고 패닝을 한다 그러면은 이 하단 패닝만 존재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단에서도 제공이 되니까 그 부분은 매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이 노브에 생긴 게 지금 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당겨서 위로 올리시면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볼헤드 장력도 조절하는 게 기어헤드랑 똑같긴 한데요. 얘가 보시면은 이게 위치가 여기까지 가고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조여지지 않아요. 풀 때도 여기까지만 풀어지고 더 이상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다 풀어진 상태에서도 볼헤드가 조금 힘이 있거든요. 약간 저항감이 있는데 이걸 내가 더 풀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잡아 빼서 이거 위치 조절해주고 더 풀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완전 힘이 없어집니다. 아까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내가 이 상태에서 조였는데 끝까지 조였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게 풀어진 상태다 보니까 장력이 부족해. 이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걸 들어 올려서 이 위치를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조이시면 되겠죠. 이렇게 꽉 조이면은 그때는 매우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력을 조절하는 건데 가끔 이거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돌리다가 이게 나사가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럼 풀리면은 이게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고장났나 생각하시지만 이게 고장난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손이 아프니까 이런 헝겊 같은 거 들고 와서 한 번 더 이렇게 잡고서 꽉 조여주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고장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무튼 간에 이거 가급적이면 이거 자체를 돌리지 마시고 이걸 들어서 이 레버의 위치를 조절해 가면서 이게 끝에서 끝까지 움직이는 각도가 있으니까 내가 어느 부분을 그 각도 안에 설정할 것인가를 자신한테 맞는 세팅을 하시면은 장력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부터 보여드리고 있던 이 삼각대는 벤노의 보이저 4시리즈 5단 모델인데 이게 굉장히 다리가 두툼한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BH4를 장착을 해놓으니까 군더더기 없이 실루엣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리가 진짜 두꺼운 건데 특별히 뭐 꿀리는 거 없이 잘 자기 존재감을 뽐내고 있잖아요. 다만 색상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벤노에서도 사이언보드 두꺼운 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깔맞춤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삼각대에 카메라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장착했을 때 느낌은 뭐 대략 이 정도고요. 볼헤드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영상으로 본다고 해서 장단점을 느끼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보여는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을 때, 뭐 특별히 뭐 소리가 난다거나 유격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거 없이 부드럽게 작동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재밌는 장점이 보통 이 버티컬 촬영하는 홈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티컬 촬영하는 거. 이 홈이 보통은 하나인데, 이 볼헤드는 하나, 둘, 세 개 해가지고 홈이 세 개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특성인데, 야, 이걸 뭐 어디다가 쓰는 건가 싶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잠가 놓고 나서 이게 이렇게도 되고, 뭐 이렇게도 되고, 뭐 이렇게도 되고, 하단 패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죠. 필수까지는 아닌데 이런 기능이 있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전 처음 봤어요. 보통 볼헤드는 저 홈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 세 개나 있어가지고 나머지 BH3랑 BH2도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애들도 다 홈이 3개고, 오늘 제가 리뷰에서 말씀드린 모든 특성은 다 공유됩니다. 그러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 구매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랑 페이로드, 뭐 크기나 이런 걸로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될 텐데, 참고로 그 페이로드 관련해서는 이게 테스트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카메라 무거운 거 다뤄놓은 다음에 막 비틀어가지고 막 이게 버티느냐, 근데 그걸로 삼각대 볼헤드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리 비싼 볼헤드라고 할지라도 뭐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망원 렌즈 달아놓고 막 억지로 손을 비틀면 움직여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페이로드에서 중요한 건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버틸 수 있느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 찍을 때 못 버티는 볼헤드는 없습니다. 아무리 저렴한 볼헤드라도 사진 한 장 찍을 때는 다 버텨요. 근데 이제 문제가 굉장히 뭐 추운 상황, 굉장히 더운 상황, 습기가 있는 상황, 뭐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 이렇게 상황이 열악해질 때 내가 여러 장을 장시간 찍어야 된다. 그럼 그때 비로소 페이로드가 자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페이로드가 큰 볼헤드들은 상황이 안 좋아서 자기 성능이 저하될 때 훨씬 잘 버틸 수가 있겠죠. 사실 카메라 무게라는 게 이 페이로드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 다 커버리지 안에 들어와요. 아무리 무거워봤자 바디 1kg 정도 하고, 이 Z9 같은 경우에도 뭐 2kg 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렌즈도 뭐 진짜 무거워봤자 한 3kg 내인데, 그러면 대부분 한 5kg 정도, 아무리 무거워봤자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바디랑 렌즈 조합으로는 2kg 넘기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 12kg나 되는 페이로드가 왜 필요하냐? 그게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엄청 춥거나 덥거나 혹은 막 이게 온도가 막 급변하거나 습기가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한 10시간, 12시간 장시간 촬영한다고 했을 때 그때 버텨줄 수 있느냐. 볼헤드가 자기 성능을 다 발휘할 수 없을 때, 자기 성능 자체가 만약에 굉장히 넉넉하다면 성능이 저하될 때도 잘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그냥 평범한 곳을 다니면서 평범하게 한두 장 찍는다 하시면은, 그때는 뭐 굳이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이 BH2로도 충분할 것 같고, 내가 좀 극한 상황에 뭐 산 정상, 정말 더운 여름에 뭐 야간에 어디 습지에 가서 촬영을 한다. 근데 나는 좀 오래 찍을 거야. 나는 타임랩스 촬영할 거야. 이러신 분들께서는 그냥 처음부터 BH4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벤로의 B3 모델이고요. 요거는 신제품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일반적인 형태의 볼헤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제가 좀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요 BH4 모델이랑 볼의 지름은 똑같이 44mm인데, 다만 지지하중이 이쪽은 무려 20kg까지도 버티니까 상당히 단단한 형태의 볼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 플레이트 제거할 때도 아까랑 똑같이 돌리다가 어느 순간 딱 걸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 당겨서 돌리면은 그때 더 빠지고, 그럼 이제 플레이트가 빠집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평계가 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심 맞추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걸 선호하긴 합니다만, 이 가운데 있어 버리면 플레이트 장착한 다음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플레이트를 장착을 해도 수평계가 보인다는 점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패닝 같은 경우에는 하단 패닝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볼헤드의 세팅을 무시한 형태의 패닝만 가능하고, 세로 사진 찍을 때는 이 패닝이 안 돼요. 그 점은 약간 단점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대부분 이렇죠. 상단 패닝 지원해주는
브레드는 좀 고급형 브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력 조절하는 레버가 별도로 존재하는 거는 상당히 직관적인데, 내가 이제 끝까지 조였을 때 고정되는 건 똑같지만 이거 풀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얘가 움직일 것인가,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안 움직였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마다 다른데, 그때 이거 레버를 이쪽으로 풀면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요. 레버를 예를 들어 끝까지 조인다. 끝까지 조이면은 단단해서 이게 아무리 힘을 줘도 거의 안 움직여. 잠근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안 움직이니까 요거는 이제 레버를 돌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버가 별도로 있는 거는 뭐 약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좀 튀어나와 보이니까 뭐 안 좋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직관적인 거는 이 편이 더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는 일반적인 형태의 브레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리뷰는 모두 마쳤는데 역시나 늘 그랬듯이 제 생각보다는 영상이 많이 길어졌어요. 이 B3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매를 하실 수가 있지만, 이 기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1차 입고분이 전부 완판이 돼서 현재 2차 입고분에 대해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노브플렉스 브레드 3종은 현재 사전 예약을 역시나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전 예약 기간에는 조금 더 할인된 금액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은 기왕이면 사전 예약 하실 때 미리 결제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